제가 오늘 조금 늦었어요. 네, 네, 잡음이, 네, 제가 할 때만 잡음이, 빅토리아님, 이거 혹시 진행도 제가 하는 건가요? 네, 네, 책을 선택하신 분이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크라 들어오실 수 있을까요, 지금? 그 자존감 수업이라는 책을 전 처음에 그 저희 동네 줄리님, 저기 크라 들어오셔야 돼요. 크라 들어오셔야 돼요. 예, 여기 지금 이 카톡방 위에 보면 크라가 있는데 그거 누르셔가지고 일단은 들어오시고 지금 아직 다른 사람이 없으니까 네, 들어오셨다. 네, 그러면 이제 줄리님이 시작해 주세요. 아, 이거 제가 진행해요?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선택한 책은 자존감 수업이라는 책인데, 그 윤홍균 이제 정신건강의학과 원장님께서 지으신 책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선택하게 된 게 그 동네 도서관에서 저희 지금 뉴저지 클래스킬에 있는 동네 도서관에서 이 책을 가지고 읽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읽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 책이 정말 나랑 관련이 있을까 싶었는데 읽다 보니까 이게 챕터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빅토리아님이랑 그 잠재의식 프로젝트 했을 때 읽었던 그 많은 책들이랑 겹치는 부분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얘기했던 내용들이 이렇게 살짝 조금씩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그러면은 제가 1장, 2장부터 지금 요번에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특히 공감 같은 구절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제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아들 때문에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제일 좋았던 문장 중에 되게 나누고 싶었던 게 남의 인생은 모두 쉬워 보인다. 이게 21페이지 나오거든요. 그리고 뒤로 넘어가면 이제 완벽한 선택이란 없다. 해결책은 현재에 있다. 원하는 것을 정해놓고 그곳으로 향하는 사람들은 계속 원하는 것을 떠올린다. 반복은 에너지를 만든다. 같은 현상이 반복되면 점차 강화된다. 나중엔 멈추고 싶어도 관성 때문에 계속된다. 그리고 또 다른 문장으로는 자존감은 감정적으로는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그리고 이성적으로는 스스로 결정하고 자신의 결정을 존중하는 능력이다. 해답은 과정에 있다. 과정에 몰입하면 된다. 과정에 집중한다는 건 결국 오늘 할 일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일이다. 과정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의 나에게 집중할 수 있다.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결과가 나쁘더라도 상처가 적다. 인생을 조금 편하게 살고 싶다면 평소 자기에게 괜찮아 라는 말을 자주 해줘야 한다. 과하다 싶을 정도로 위로해 주어야 한다. 이 문장들이 제가 책에서 되게 좋았던 문장들이고요.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서 되게 많이 위로가 됐던 게 그 요즘에 너무 SNS가 발달을 많이 하다 보니까 특히 인스타그램에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그 빨리빨리 발전해가는 모습이나 항상 아름답고 이쁜 모습들 막 이런 걸 보면서 때로는 제가 되게 무너질 때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열심히는 하는데 나보다 저 사람이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어 막 이런 거나 아니면은 나는 지금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저 사람은 정말 나보다 훨씬 훌륭해 보여 이런 게 어떨 때는 이제 그게 자극이 되기도 하지만 이 갭이 굉장히 커지는 걸 볼 때는 되게 마음이 많이 아플 때도 있었어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그냥 남의 인생은 모두 쉬워 보인다 그 말을 굉장히 많이 그냥 위로를 받았고요. 그리고 지금 저는 이제 뭔가를 열심히 하다가도 어떨 때는 멈출 때도 있거든요. 멈췄다가 그게 관성의 법칙 때문에 이제 나중에는 멈추고 싶어도 못 멈추는 그런 곳까지 가기 전에 이미 이제 너무 빨리 멈춰버려가지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반복은 에너지를 만들고 같은 현상이 반복되면 점점 강화되고 나중에는 관성의 법칙 때문에 멈추고 싶어도 계속 굴러가는 습관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거기서 이제 나도 이제는 멈추지 말고 정말 슬럼프가 오더라도 가늘고 길게라도 가다가 정말 습관을 제대로 만들어 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여기서 책에서 어느 부분에서 많이 공감을 했고 어디서 이제 많이 배울 점이 있었는지 아니면은 자기 삶에 어떻게 적용을 이번 주에 하게 되셨는지 한번 생각을 알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가장 좋았던 부분을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은 이제 본인이 지금 발제하기로 한 부분을 좀 위주로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그래서 저는 지금 3장을 먼저 이제 발제를 하기로 해서, 이제 일단은 순서대로 한번 그거를 먼저 한번 훑어보고, 그 말씀하신 이제 가장 좋았던 부분을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이제 블리스풀님이 얘기하신 그 부분은 사실은 저한테도 굉장히 숙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책에서 뭐 나오는 것 중에 이제 제가 생각나는 부분이 지금 이제 우리가 심리학 책에 이제 빠지는 이유, 그 심리학을 계속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이런 지금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음 챙김에 관련된 책을 이제 계속해서 지금 읽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책을 읽고 싶어 하고 그런 이유가 일단은 그 책을 읽으면 왠지 그거에 대해서 다시 이제 리마인드 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리마인드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마음을 챙기고 그런 마음을 챙기면서 사는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마치 우리가 그 다이어트나 몸짱 되기에 관련된 책을 읽으면서 몸짱이 되는 길을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거를 마치 몸짱이 되는 것과 동일시하는 것과 같다라는 부분이 이제 책에서 보면 나오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정말로 다이어트를 하고 정말 몸짱이 되려면 정말로 아령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이제 계속해서 이제 노력을 해야겠다. 요요가 당연히 오고 당연히 다이어트에 실패를 하겠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블리스풀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다시 일어나서 내 스스로에게 또 다시 기회를 주는 것, 다시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이제 몸짱되기 프로젝트를 다시 시작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3장은 이제 자존감이 인간관계를 좌우한다는 부분인데 이 3장은 진짜 내용이 굉장히 길어요. 근데 내용이 굉장히 정말 중요한 내용이 많아서 일단 제가 짧게 여러분들이 이제 리마인드 하시는 의미에서 다시 이제 그 부분을 얘기를 드리면, 이제 자존감은 이제 자존중감이라는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대부분 나는 자존감이 부족해.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이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죠. 그러면 당연히 모두의 부모님은 다 완벽하신 부모님은 거의 없을 거고, 그러면 우리 모두가 사실은 자존감의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부터 일단 전제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부모님만의 문제가 아니다. 모든 부모님들, 사실은 우리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모든 부모님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 부모님은 사실 그 부모님의 부모님으로부터 사실은 그런 좀 영향을 받고 자랐었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에 대해서 원망을 하기보다는 우리 스스로 후천적으로나마
이렇게 자존감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존감이라는 거는 결국은 이제 인정받는 건데, 그 인정받는다라는 게 이제 상대방으로부터 인정을 받거나 아니면 상대방으로부터 이제 공감을 이제 받는 과정일 텐데, 이제 그런 상대방으로부터 이제 인정받고 싶다는 욕망이 너무 커져버리면, 나는 온데간도 없이 상대방으로부터만 이제 인정받는 인정이 그게 이제 전부라고 생각이 되면 이제 당연히 이제 자존감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타인에게서 인정받는 데는 그거는 뭐 끝도 없이 그거는 충족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그런 어떤 결과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과정에 몰입을 해야 된다. 왜냐면 결과는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하지 못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과정에 집중을 하면 과정 중에서도 지금 이 순간에 이제 몰입을 하고 집중을 하면 그 평가는 상대방이 그 내리는 그런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결국에 내 자신이 결국 내 자신의 만족, 내 스스로 나를 평가하는 데에 나는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진정한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금 과정과 지금 이 순간에 몰입을 해라.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이죠. 여기서도 또 그 얘기가 나와 있고, 그렇기 위해서 이제 자존감 향상을 위해서 지금 당장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글을 써보는 그런 그 챕터들이 책에 보면 이제 굉장히 많아요. 이제 자존감 향상을 위해 오늘 할 일이라는 제목을 위해서 나오는데,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들에 보면 지금 이제 현재 같은 경우 보면 왜 이 책을 읽는가? 지금 이 책을 블리스풀님이 선택을 해서 읽는 게 아니라 이 책을 읽음으로 해서 결국에 내 자존감을 회복하는 이제 실천을 하기 위해서, 그 실천을 통해서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그리고 뭐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직업이 있다 그러는데, 사실은 여기 이 사람 얘기 들어보면 뭐 어떤 직업이든 다 자존감을 깎아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워킹맘, 전업주부 어쩌란 얘기야. 일하지도 말고 전업주부로 일하지 뭐 전문직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직업이라는 것도 그렇고 꿈이라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그 직업 만족도라는 것들을 서로 사실은 구분해야 된다. 어떤 직업도 자존감을 훼손하는 그런 여지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한다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런 만족도를 구분을 한다면 내 자존감도 다르게 평가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직업은 만족할 수 없지만 내가 직장이 좋을 수도 있고, 직장은 만족받지 못하지만 직장에서 얻는 그 수입으로 직장 후에, 그러니까 퇴근 후에 삶을 내가 그걸로 꾸려나갈 수 있다면, 그거에서 또 만족을 얻을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자기 만족도를 구분하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제 그 세 번째 보면 이제 나는 얼마나 쓸모 있는 존재인가. 근데 쓸모라는 것을 결국에는 나 스스로 내 스스로 나를, 사실은 내가 나에 대한 만족도가 사실은 이제 자존감일 텐데, 내 스스로 내가 얼마나 그런 쓸모 있는 존재인지. 그러니까 내가 없어도 결국엔 내가 없어도 우리 가정이 돌아갈지, 내가 없어도 우리 직장이 돌아갈지, 내가 없어도 우리 모임이 돌아갈지, 그거에 관해서가 사실은 나를 얼마나 쓸모 있는 존재인지 그렇게 파악하는 그게 될 텐데, 사실은 그것도조차 상대방이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뭐 가족 간에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무난 인사를 하시나요, 여러분? 네. 여러분들 이제 그냥 뭐 나가고 뭐 남편한테 그냥 뭐 뭐 이렇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면 잘 잤어 부터 시작해서 이제 무난 인사하는 거, 아이들 보면 이제 잘 잤니, 잘 갔다 왔니,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이웃간에 보면 이제 이웃간도 마찬가지죠. 네, 인사하는 거. 그다음에 뭐 서로 간에 그런 커먼 에리어, 뭐 청소하기, 뭐 회사에서는 당연히 회사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하는 거겠죠. 그리고 뭐 시민으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런 역할들이 있을 텐데, 그런 역할들 안에서 나의 정체성과 내가 해야 할 일을 잘 생각을 하고 그것들을 하는 것.
그렇게 따지면 당연히 내 자리는 그 안에서 매겨질 수밖에 없는 거가 되겠죠. 그 역할을 해줄 사람은 다름 아닌 나일 테니까요. 네, 그래서 뭐 무슨 뭐 결정장애 걸린 사람들에서 결정을 잘해야 뭐 자존감이 올라간다 뭐 이런 말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결정을 하는 거는 이제 결국에는 나의 책임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상대방에게 이렇게 물어봐서 그거를 판단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결정이라는 건 정답이 없고, 결정을 해서의 그런 결과는 내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되겠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뇌과학이 또 얘기가 나오는데, 항상 이렇게 결정을 할 때 감정과 이성이 다 어우러지는 결정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이성은 이제 전두엽, 그 다음에 이제 감성은 이제 중간, 그 변연계라고 얘기하는데, 결국에는 이 두 가지가 어우러지는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 같은 경우도 결정이 되게 어려웠을 때 어떤 거를 사용을 했었냐면, 저는 엑셀 파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막 여러 가지 막 질문을 쓰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학교 고를 때 이걸 했거든요. 어떤 학교를 가야 될지 도대체 모르겠는 거예요, 대학원 갈 때. 그래서 뭐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팩터들을 놓고 각 학교마다 점수를 스스로 매긴 거죠. 그래서 그 점수 토탈을 내가지고 그렇게 해서 결정을 했더니, 네, 그 결정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후회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결정력을 키우는 방법들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와요. 네, 뭐 예술하기, 결정 저울 만들기, 이런 건 아까 얘기했던 저희 무슨 엑셀 같은데 뭐 매트릭스 만드는 거, 그다음에 하고 싶은 것과 해야 할 건 나누기, 뭐 그리고 그 교집합 뭐 찾아보기, 그리고 이제 뭐 너무 많은데 이것들을 다 얘기하기엔 지금 제가 혼자서 지금 너무 시간이 오래되는 것 같아서, 저는 좀 바통을 이어받아서 제가 그 다음에 또 얘기를 하겠고요. 그러면 이제 폰녀님 받아주실래요? 4장? 네. 네. 4장 들어가겠습니다. 4장은 이제 그 자존감을 방해하는 감정들에 대해서 박사님이 말씀하세요. 이 감정들이란 대부분 부정적인 감정들이겠죠. 근데 이제 이 박사님한테 내담하는 그 내담자들의 한테 질문을 던지면 대부분 열의 9은 자신이 우울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나 자기의 지금 감정을 잘 파악을 하거나 인식하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저 그냥 괜찮다고, 무난하다, 이런 식으로만 대답을 하지 구체적으로 내 감정이 지금 어떻다라고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셨고, 아니면 아예 내 감정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그러면 그 감정을 어떻게 알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그 어떤 감정들이 자존감을 방해시키는지 저희가 또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이 있는데, 먼저 이제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든 그 감정은 이제 본능에 가까운 감정이라 거기에서 빠져나오기 전에는 이성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제가 지금 어떤 일로 굉장히 화가 났는데 왜 화가 났냐 이러면 막 뭐 그냥 닥친 일에만 급급하지 근본적으로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잠시 그 감정에서 멀어져서 시간을 두고, 마음 챙김에서도 이러한 요소의 말들이 많았었죠. 자기 감정에서 멀어져서 잠깐 거리 두기. 그럼 이제 이성이 돌아와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이가 물을 엎어서 화가 난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내가 어릴 적에 물을 엎었는데 엄마가 나를 굉장히 혼내셨어요. 그래서 그 기억이 너무 싫었던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물만 엎으면 나의 그 어릴 때 그 풀리지 않았던 감정들이 살아나서 화가 자동으로 난다는, 그러니까 그 감정 깊숙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책에 없는 내용이고 제가 적용했네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자는 얘기였어요. 그 감정과 그 이유를, 근본적인 이유를. 그 다음에 또 감정은 그냥 감정 자체가 내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마음챙김 전도사님이신